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자, 지금 강남역 강연장에선 10월 2일자 강연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사무실 다시 돌아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연휴가 중간에 껴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주간 상승률 하는 시간이고요. 주간 상승률 하기 전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10월 28일 날짜에 건대 새천년 대강당에서 열리는 강연회 지금 유튜브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신청 먼저 하셔서 확정을 짓고 그때 만나면 되겠죠. 지금 한참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 신청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에 커뮤니티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고 확정 지어서 10월 28일 날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이 재미난 현상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바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나스닥의 기술주 라인들 강력하게 1%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서 올 게 왔구나 라는 느낌이 순간 들었는데 결과는 1.5% 넘게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렇죠? 지표는 최악의 순간을 보여준 것 같은데 시장은 도리어 반등하는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뭐 복잡하죠. 하지만 시장도 어느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임계점에 다가갈수록 하락의 각도는 느슨해지면서 눕기 시작할 것이고 그에 대한 내용으로 언젠가는 반등을 이뤄낼 텐데 단기적인 일단 나스닥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월요일장 쉬고 거래가 재개가 되는 화요일 날 일단 양선의 모습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양선의 모습이 우리나라 국장에 이어져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까지가 나스닥의 시장을 끌고 와서 결과치가 나오는 화요일이 되겠네요. 화요일 끝나고 연기가 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수요일 날 해주고 12일 날 만기날이 지나고 이러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뭐 지속될지 방향성이 또 달라질지 뭐 1차적으로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은 주간이니까 연휴가 끼어서 9월 27일 날짜부터 10월 6일로 정렬을 했고요. 그에 대한 데이터로 보면은 40% 정도 상승한 게 1위네요. 근데 대유 AP라는 종목이에요. 이건 여기서 이제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유 에이텍, 대유 플러스, 대유 AP, 위니아, 우리가 알고 있는 대유 위니아 그룹주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나오기 직전에 보면은 그냥 장기 우하향하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나는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인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드인지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안에 내역을 성격을 조금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상태입니다. 대유그룹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 임금을 장기 체불하고 그 다음에 본인도 진짜 힘든데 돈을 들여가지고 다른 기업에다가 빌려주고 여러 가지 패턴을 많이 해왔는데 그에 대한 결과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기업회생에 들어가는 그룹주도 계열사도 있는 것이고 적당히 움직이다가 살아나는 계열사도 생길 것 같지만 완전히 개별적인 상황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좋은 성격의 움직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질적 분석 잘하자. 그쵸? 그 회사가 과거에 했던 행위라든지 아니면 대표이사의 과거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체크해보자.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이 38%. 뭐 얘도 시가총액 900억에 재무구조상은 저 부채 비율 높은 부채 비율을
뛰고 있고 유보율이 지속적으로 빠져서 좀 우려가 되는 재무제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개별적으로 이 정도 움직였습니다. 얘도 세종 메디칼이 진짜 좋아서 움직였다 라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자금 조달하면서 일부 움직임이 나오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점점 지금과 같은 시기에 아주 우호적인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좀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상황 때문인데 그 안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자금을 조달하는 움직임은 지속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자금을 조달을 했을 때 한 가지 기준 정도로 우리가 원칙을 좀 지켜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는 건지, 아니면 이 회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을 위해서 다음에 투자를 위해서 손을 벌리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두 개의 성격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 신성 델타테크, 여기 보면 가전, 2차전지, 물류 서비스 등등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고, 여기 보면 LG그룹 산하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네요. 이때의 상승과 조정, 횡보, 지금의 상승, 이 두 가지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상승은 제 기억엔 초전도체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구간에. 그 당시에 서남이라든지 이런 종목, 오비스 이런 종목군들이 비슷한 로직이 걸렸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상승은 일부 초전도체가 반등하긴 했지만 그것 또한 일부 영향을 주고, 또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가 다음 주 정도면, 그러니까 10월 안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자회사 상장권으로 모회사의 주가가 상장 전 며칠 동안 움직인다면 상장 시기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뷰는 거꾸로 만약에 포지션을 이제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조금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로지시스 같은 거는 CBDC 관련주, 각국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관련 정책은 아니면 개발은 지속되고 있으니까 국내에서도 그에 대한 이슈 소식이 한번 나오면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이미지스 700억짜리 터치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반도체 관련 섹터고요. 터치와 관련된 반도체, 터치와 관련된 로봇 이런 이미지로 조그만 종목이 이미 조금 추이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단에서는 크게 뭔가 이미지를 보여주는 상태는 아니죠. 그리고 부채 비율 절대적으로 작은 거 맞지만 그에 따라 유보율도 굉장히 작아서 자금 조달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 개별주들이죠. PPI 이런 애들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이번 주 들어서 마지막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일부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SV 인베스트먼트는 창업 투자 회사, 기술력이 있는 회사에 투자해서 상장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에 있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내가 예전에 투자했던 회사가 좋은 상장해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서 자금을 회수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상장할 회사를 지분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이슈에 등락을 거듭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두나 아니면 리벨리온 이런 반도체 설계 관련 팹리스 쪽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몇몇 창투사들이 움직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우리로 동학이요. 목재 사업 플러스 전해질 사업들 2차전지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도 바닥을 되돌리는 에너지는 나와서
요에 대한 하락부는 어느 정도 상세가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맥스 홀딩스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 태양금속 우선주는 정치 관련주의 한동훈 관련주, TCC 스틸이 꽤나 잘 버틴 축에 속하죠. 2차전지 관련 섹터 내에서는. 그렇죠? 코스피 전기지수 편입에 따른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건지 외국인들의 지분을 필두로 TCC 스틸이라든지 사마알루미늄 같은 편입 후보군들의 움직임들이 이번 주에 조금 나았습니다. 대유에이텍은 대유AP랑 같은 그룹주, 파워로직스 비슷한 구간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 보니까 여기도 그 당시에 초전도체 영향을 일부 받았었고 또 개별적인 모습 살짝 나왔네요. 체립으로 우리가 육계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 육계에 대한 가격을 체크해 봤을 때 이 가격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테마적 움직임으로 영향을 받는 걸로 판단을 해보고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핵잠수함 이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반사적인 이미지로 움직이지 않았나 이 정도 생각해 봅니다. CCS, 매각이나 방송, 정치 이런 이미지들, 해종텔레콤, 한빛소프트 중소형 게임주인데요. 삼성에서 이번에 행사에서 발표를 어떤 걸 했었냐면 삼성이 잘하는 하드웨어 쪽에서 그 구성된 이제 벌써 네트워크를 가지고 클라우드 상태의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게임주가 영향을 받은 건지 개별적인 움직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스마트폰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엄청나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하드웨어로 언제까지 성장률을 유지할지 성장할지 그에 대한 부분을 이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넷 시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게임 이쪽의 이미지를 좀 키우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죠. 또 하나의 신사업으로 여전히 계속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SY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중동 사우디, 네옴시티, SY나 아니면 유신 아니면 히림 이런 애들이 그룹핑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10월 달에 10월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경제사절단 이슈가 다시 한번 부는 거에 대한 선제적인 포지션 움직임이 아닌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마알루미늄은 지수 편입에 대한 움직임, 휴젤은 메디톡스와의 관계된 소송권에 대한 이슈, 눈에 띄는 종목은 한올바이오 파마. 추석 전에 점으로 이제 이슈가 나오고 후에 이슈가 나오고 점 지금까지 추이가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개별주들 쭉 많고요. 파도라는 설계 관련 움직임이 있는 종목도 있고요. 10월 10일 날 일부 보호에서 해제가 되니까 그것들을 시장이 얼마나 잘 녹여내는지 한번 체크해 보죠. 가비아, 데이터 센터, KINX, 가비아 움직임 좋고요. 얘 같은 경우는 주봉이나 월봉을 체크해 봤을 때 역사적 신고가 가능성이 있는 위치까지 일부 움직였네요. 유신 여기 있고. 그러면 개별 상태입니다. 개별 상태입니다. 전기지수 편입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속성을 띠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TCC 스틸, 사마알루미늄, 덴티움 이런 애들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개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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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 10월 달에 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때문에
SY 유신 히림을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 KINX 가비아 데이터 센터 투자 신고가 패턴 완성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강력한 임상 결과에 따른 움직임들이 지속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묶음들 양자암호나 초전도체 그쵸?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섹터들 이런 것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 정도 그 정도가 일주일간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도도 있고요. 자, 미국장에 발표된 지표와 상이한 시장의 반응이 나왔어요. 그에 대한 해석을 이제 국내장이 화요일 날 하게 될 겁니다. 그 해석을 통해서 이번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2400 초반 그렇죠?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66,000원, 65,000원 사이 왔다 갔다. 그리고 코스피 200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상 반등의 에너지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자, 10월 첫 주부터 9월 달부터 이어진 에너지가 10월 첫 주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10월 초 다음 주도 10일부터 11일, 12일 여러 가지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 잘 두 번째, 세 번째 돌다리를 두들기고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사람이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뭔가를 한다거나 집중해서 상쇄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송에서 들으시는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회원분들이나 유튜브 회원분들, 100억 대학 회원분들 모두 다 함께 이번 이 상태를 잘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앞에서 열심히 화이팅 하겠습니다.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